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코로나19로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시장은 커졌지만요. 배달 노동자분들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함께 손잡고 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분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이렇게 또 뜻을 함께하고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협약 추진 배경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숙경 경기도 플랫폼 노동지원팀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의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업 추진 배경, 업무 협약 사항,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플랫폼 배달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 등으로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며 빠른 배달 요구로 인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는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2020년 3월 플랫폼 노동지원팀을 신설하였고 10월에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 안전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4억 원이며 수행기관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입니다. 경기도 내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분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며 특히 취약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배달 노동자 300명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일 시행되는 업무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배달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구축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더욱 확대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납부 검증과 자문을 지원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대상자 모집, 보험료 지급 및 홍보 등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각 기관들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와 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배달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협약 당사자분들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이 비정규 그리고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배달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로 산업재해 보험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보통 노동자라고 하면 특정 사업자에게 고용돼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 제공의 대가를 보수로 받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직권이나 단체 행동권, 교섭권 등을 인정해 오고 있었는데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이 되면서 실제로 고용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법률상은 노동자가 아닌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가까운 그런 직종들이 늘어나서 그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고용된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현장의 노동자들을 함께 저희 손잡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산업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긴 해도 아마 전체 현장의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새로 출발한다는 데 좀 의의가 있고 이게 결국은 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모든 국민들이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해서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가 그 전범으로서 첫 사례로 시작한 이 사업이 빨리 현장에서 정착되길 바랍니다.
뭐 정부에서도 아마 장기적인 계획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선례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명 시작에 큰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상시 위험에 노출된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노동 존중과 삶의 기본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선택은 조금 더 건강하고 탄탄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삶의 네트워크 속에서 모두가 함께한다는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토닥거림은 노동과 삶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모범적 복지 행정이 더 넓고 더 깊게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 노동 복지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리라 감사드립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제2용경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배달 노동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미는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하고요. 쿠팡이츠가 21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들리는 좋은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 영국에서는 우버의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플랫폼 노동자지만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사실은 우버의 그 정책이 결코 그 운전자들에게 자유계약에 의한 자유로운 노동이 아니고 우버의 적극적인 권력 행사가 가능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위다라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왔고 또 경기도에서 최초로 이렇게 산재보험료를 지원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플랫폼 노동자의 그 노동자성 지위에 대한 지위 획득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부터 먼저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재단은 내일 또 그 민간금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최초로 또 그 우리 플랫폼 노동자분들께 상해보험을 지원을 추가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과 더불어서 상해보험 중복 그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 노동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런 지원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지위가 좀 바뀌는데 저희 경기도가 많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고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요. 또 온라인 댓글로 의견 주신 분들도 의견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간담회는 지사님께서 직접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테니까 자유롭게 준비되신 분들 혹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올해 라이더들이 부담해야 할 산재비 부담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13,810원입니다. 한 달 13,810원 혹은 실제로는 월 3만 원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배달 라이더입니다. 산재 적용 제의 신청서를 쓰거나 산재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라 특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네가 산재를 선택하라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이사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라이더 유니온도 이제 산재가 된 달을 넘어서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산업재보험도 전통적으로는 과거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자동 가입하는 걸로 바뀌었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도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임의 가입이고 또 배제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아예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근로복지공단과 이제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배달 라이더를 시작할 때 뭐 등록을 받든지 아니면 일정한 뭐 자격을 부여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산재는 자동 가입하는 걸로 하고 비용은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임시로라도 이런 방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좀 더 넓히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전면적인 도입으로 전면적인 자동 가입 형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재보험은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입니다. 이제 필수로 가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간 노동자 지휘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애매함 때문에 실제로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 특고, 이른바 특고에 대해서도 올 7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가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었고요. 근데 특고에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 7월 1일이 되면은 지금 대표적인 특고 중에서 그 이른바 전속성 부분이 좀 보장이 되어 있는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다만 그 보험료 부담이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고는 그런 종사상지성 논란이 있어서 반반씩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 반, 나머지는 이른바 사업주가 또 절반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이제 이게 노동자성이 확인되는 걸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속성이 확인되는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보장을 좀 앞서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12개냐 14개냐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직종을 보장을 하면, 지원을 하면, 의무가입을 하면 그럼 또 새로운 직종들이 딱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요거 좀 확대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본화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어쨌든 이 배달 노동이 이제 예전에 뭐 중국집 뭐 짜장면 공짜 배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로 존중받을 수 있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이해, 인정 이런 것들이 먼저 많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전국민 고용보험도 해야 될 일이니까 전국민 산재보험도 전국민에게 자동으로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이군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이 한계를 어디로 그을 거냐가 제일 문제겠네요. 예를 들면 치킨집 사장님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보통 부부들이 노동하잖아요, 같이. 그럼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폐업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여튼 뭐 등등 이 고용보험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돼서 실직 또는 실업의 경우에 어느 특정한 직종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전 국민 소득보험이냐 이제 그런 논쟁도 사실 생기고 있고, 지금 전 국민 상병보험이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전 국민 산재보험의 확장판이겠죠, 그죠? 근데 그럼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텐데, 결국은 저는 뭐 당연히 전 국민 소득보험, 전 국민 상병보험, 고용된 사람은 3대가 되겠지만, 고용되지 않고 뭐 업무 중 또는 일상 삶에서 뭐 피해를 입을 경우 상해나 아니면 뭐 생명을 잃거나 이럴 경우에 상병보험 형태를 도입해야 된다는 건 뭐 저도 공감합니다.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야 될 텐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전국민 상병보험제를 도입하는 거죠. 정부에서 최초인 자리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배달 노동하시는 분들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떤 지원 사업 해주시는 최초의 자리여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배달 노동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배달 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같은 걸 좀 벌여주신다면 이 배달 노동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어떤 본인들의 일에 대한 좀 자긍심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보다 좀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고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댓글을 써주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 댓글이라는 분인데 배달 오토바이 운전 칼치기 하지 말아 주세요.
아마 위협을 느끼기도 할 테고 그죠? 그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게 다 이게 노동 조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생긴 일일 텐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인식도 제고하고 또 노동자들한테 과도한 좀 요구를 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스스로 자제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뭐 전환겸 씨가 이제 그런 얘기도 써놨는데 지원을 해주되 과속해서 사고 나는 거는 어떻게 하냐 단속도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노동 조건 때문에 그럴 텐데 참 어려운 문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 출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원 사업이어서 우리도 약간의 혼선이 있긴 할 텐데 일단 규모가 작긴 하지만 잘 정착시켜보고 필요하면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온집님이 노동보다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하셨는데요. 그 노동 가치를 위해서 경기도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급증하는 배달 산업으로 최근 3년간 18세에서 24세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배달업계 중대 재해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안전보호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이 지원되게 됐습니다. 내 마음